안녕하세요. 명쾌한 진료의 최석재입니다. 출발 아쉬웠던 곳이 있으시다고. 맞아. 지금은 여기 오길 잘합니다. 네, 맞아요. Anything you want. I got the sneaking suspicion that we're not giving the people what they want. Before the judgment. 조커는 과거 조커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였죠. 저도 봤는데요. 최근 후속작까지 나올 만큼 유명한 영화 속 캐릭터 조커에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진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상황이죠. 뭐죠? 카드 같은 걸 줬는데 발작적으로 터지는 웃음의 상황, 그 이유가 적힌 그런 메시지 카드 같은데요. 원하지 않는 웃음이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웃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증상은 다양한 신경학적 및 정신과적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환은 감정 부조와 관련된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의사소통 감정 표현 장애라는 신경학적 상태가 이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감정 표현 장애는 감정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절한 상황에서 웃거나 우는 등 과장된 감정 표현을 보이는 신경학적 질환인데요. 예를 들어 슬프지 않은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조커의 상황처럼 웃음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의사소통 감정 표현 장애는 뇌의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부위, 특히 전두엽 및 변연계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루게릭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죠. 조커의 경우와 같은 발작적인 웃음은 신경학적인 질환에 의한 문제가 아닌 정신과적인 장애로 인한 경우로 보이는데요. 조현병, 양극성 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에서도 이런 부적절한 웃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죠.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환청이나 환각에 반응하면서 부적절한 웃음을 보일 수가 있고요. 양극성 장애 환자의 경우는 조증 상태에서 환자가 지나치게 들뜬 상태로 부적절한 웃음을 보일 수 있어요. Penny Fleck is my mother. 화장실에서 누굴 Mother 만나는데요. adopted you while she was working for us. That's not true. 엄마가 미쳤다고 하니까 바로 또 상황에 맞지 않는 웃음이 나오겠습니다. 이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기는 병원의 의무기록실이죠. 예, 의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커가 의무기록실을 찾았습니다. 보여줄 수 없다고 I'm sorry. 거부를 Like 하는 I said, 상황. I can't release these records, without proper forms. I get in trouble. 어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이의 학대에 대한 기록들, 이런 진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입니다. 엄마의 남자친구한테 아서플렉이 학대를 심하게 You also 당했던 stood 거잖아요. by.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One of 잘 your 인지를 boyfriends 못하고 있었어요. repeatedly 본인의 abused. 출생의 기록을 이렇게 의무기록을 통해서 확인한다 하면은 참 많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조커의 어머니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리고 질투망상, 신체망상, 그리고 애정망상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자기애성 인격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이는 자기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며 타인에게 존경과 관심을 지나치게 요구합니다. 비판을 견디기 어렵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죠. 자신의 연인인 줄 알았던 여성이 사실 망상장애로 인한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조커가 깨닫게 되는 장면인데요. 어머니도 같은 질환이었죠. 부모의 정신질환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정확히 동일한 정신질환을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경험 등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조커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가 성장하는 환경에서 부모의 행동, 사고방식, 감정 표현 방식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부모의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가 그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고 자라날 수 있죠. 바로 조커의 사례처럼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면 유전적 소인이 없더라도 자녀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조커는 1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대체로 나는 항상 불행하다, 내게는 항상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조커는 아마 우울증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개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커튼을 열어 밖을 보며 후련한 표정을 짓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죄의식 없는 이 조커를 보며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 이후에 사람들을 살해하는 장면에서도 죄책감이 없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판단하기도 하죠.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사이코패스가 겪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도덕관념이 없을 뿐더러 동물을 쉽게 죽이는 등 살색에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사이코패스의 치료는 매우 어렵고 현재로서는 완전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 부족과 자기 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치료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치료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죠. 그러나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 행동 교정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리와 재활이며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조커가 단순히 사이코패스였냐는 그것만을 놓고 판단했을 때 작품 속에서 보이는 꽤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관객을 향해 춤추는 모습이 마치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연상시킨다는 건데요. 사이코패스냐, 나르시시즘이냐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둘 다 공감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나르시시즘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행동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감정을 과장하고 비판에 매우 민감하죠. 반면 사이코패스는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거나 착취하며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사회적 규범과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성격 장애는 공감 능력 결여와 자기중심적 성향을 공유하지만 동기, 감정 표현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커는 반사회적 성향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확실히 나르시시즘도 있는 듯 보입니다. 남들의 찬사나 주목을 너무 받고 싶어라 하고 코미디언이었을 때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재미없어 할 때 수치심을 느끼고 굴욕감도 느끼고요. Do you want to tell it to me? 이 영화의 마지막에 아서는 상담사에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한마디 내뱉는데 이건 관객인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우리는 정말 아서가 호소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결말로 인해 조커가 사이코패스다, 나르시시즘이다 라는 관점보다는 한 개인의 사회적 멸시와 무례가 악인을 만들고 살인을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아서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올해 개봉한 조커의 후속작 폴리아되. 이 용어는 1877년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라제크와 팔레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된 용어로 공유 정신병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장애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사람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비슷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사실 조커가 지니는 감정 실금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이 뇌졸중이나 치매 노인 환자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간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노인과 감정적 유대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 원인 중에 감정 실금, 때에 맞지 않은 웃음과 울음 등 감정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감정 실금의 치료는 사실 약물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는 호전될 수 있어서 현대에는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커의 경우와는 다르긴 한데요. 만일 아서플렉도 충분히 전문가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조커의 결말은 달랐을지도 모르죠. 명쾌한 진료, 오늘은 조커의 주인공 아서플렉의 정신건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어떤 미디어 속 환자를 만나볼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찾아올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댓글 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